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세계의 질서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혼돈과 상실 앞에서도 의미를 붙들려는 한 과학자의 집념을 따라가며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19세기) 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좇는 논픽션입니다. 그는 평생을 물고기 분류에 바쳤지만 자연은 그의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룰루 밀러는 그의 집착 어린 여정을 추적하며 놀라운 진실과 마주합니다.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낸 것일 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아버지는 내게 알려주었다. 혼돈이라는 막무가내인 힘의 거대한 소용돌이, 그것이야말로 우연히 우리를 만든 것이자 언제라도 우리를 파괴할 힘이라고 말이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 핵심적인 비결을 찾아냈을지도 몰랐다. 아무 약속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희망을 품는 비결, 가장 암울한 날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 신앙 없이도 믿음을 갖는 비결 말이다. 알코올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몸이 차가울 때도 따뜻하게 느끼도록 하고 아무 근거 없이 기분 좋아지게 하며 인격 수양의 핵심을 차지하는 재앙과 자제에서 해방되었다고 느끼게 한다. 그 어디에도 바로 여기, 지금, 오늘만큼 하늘이 파랗고 풀밭이 푸르고 햇빛이 밝고 그늘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곳은 없다. 나는 바라는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일하고 그런 다음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졌다. 나아가 나는 일단 일어난 불운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 졸이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이고 남들을 더 잘 도우며 더 지적이고 우연한 사건들을 가능한 정도보다 훨씬 더 잘 통제하는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꾸준히 확인됐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내가 윌슨에게 물었다. 해로울 게 뭔가요? 두려움을 잠재워주고 미래의 적응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으로 산다는 건 가혹한 운명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냉담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은 보장되지 않고 수십만 명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며 자연 앞에서 무방비 상태이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이 결국에는 파괴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 하나가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낼 수도 있고 인생의 시련 속에서 계속 밀고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으며 그 시련 속에서 가끔 우리는 우연한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그릿이란 여러 특성들이 섞인 칵테일 같은 것이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좌절을 겪은 뒤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덕커스의 표현을 빌리면 실패와 역경, 정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노력과 흥미를 유지하는 것 말이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을 실제로 검토해 볼 때 인간을 꼭대기에 두는 단 하나의 계층 구조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무리해서 고개를 해야 한다. 명민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호흡, 모든 걸음마다 우리의 사소함을 인정해야 한다. 천천히 그것이 초점 속으로 들어왔다. 서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이 사람들의 작은 그물망이, 이 모든 작은 주고받음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그물망이 받쳐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그들에게 그것은 모든 것일 수 있고 그들을 지구라는 이 행성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힘 자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헤드라이트와 희망을 켠 차를 타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여전히 똑같은 텅 빈 지평선. 나는 우리의 지배자가 여전히 야멸차고 냉담하다고 생각했다. 저기 저 돌아서는 모퉁이에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라고 확신했다. 약속은 없다. 피난처도 없다. 희미한 빛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든 상관없이.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논지, 그러니까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생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인지적으로 훨씬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한다. 그 어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멸적인 단어다. 우리가 그 복잡성을 감추기 위해, 계속 속 편히 살기 위해, 우리가 실제보다 그들과 훨씬 더 멀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나는 벅찬 감동을 느꼈지만 감동의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 감동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 위로 올라가야 했다. 나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거기 그들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수없이 글로만 읽었던 존재들. 아직 내가 이름도 모르는 존재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피부 아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나와 훨씬 더 비슷한 내장기관이 있다는 것. 나와 똑같은 이온이 흐르고 있는 뇌가 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류가 아니라는 것.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안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잡초 안에 약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얕잡아봤던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과학자의 딸인 나로서는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내가 물고기를 포기할 때 나는 과학 자체에도 오류가 있음을 깨닫는다. 과학은 늘 내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진실을 비춰주는 횃불이 아니라 도중에 파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무딘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다.